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 투자가들이 대부분 부동산 입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부동산 입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꼽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들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이 부동산 입지가 좋다, 입지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부동산 입지가 그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입지에 관한 것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단순히 입지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투자가들이 혹은 경매 투자가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부동산 입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할 부동산 입지가 교육 환경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우리가 흔히 초품화라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순히 초등학교를 품었다 품지 않았다 이런 것만으로 교육 환경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교가 큰 길을 건너지 않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리게 되죠. 학교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모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 거죠. 직장을 우선순위로 하는 미혼자도 초등학교 근처에 집을 얻으면 대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에 대한 걱정은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초등학교가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전 세대가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육 환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투자가가 있고 또 교통을 우선순위에 두는 투자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교육 환경을 꽤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특히 초등학교, 또 부모의 손이 필요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따른 학군, 교육 환경, 전통적인 인식에서 나오는 부동산 가치는 이 학교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게 깔려있죠.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투자가에 따라서 교육 환경을 우선순위에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우선순위로 잡는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교통은 가장 큰 호재에 속하는 거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내재 가치는 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기대 심리까지 반영이 돼서 지금은 편리하지 않아도 곧 편리해질 거다라고 하는 교통 호재는 나름의 가격을 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보다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죠. 특히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품고 있다 보니까 특히 주거지를 여건으로 할 때는 역세권이다 비역세권이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죠. 또한 교통의 발전은 미래의 예상 가격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입지를 말할 때 편리한 교통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억을 볼 수도 있고 그 이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인한 근접성은 항상 부동산 입지에 있어서 1순위로 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일자리인데요. 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1번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투자자에 따라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둘 수 있는 것이지만, 어찌됐건 일자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동산 입지의 가장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주변이 일자리가 늘어나서 돈이 많이 흘러다니면 편의시설도 넘쳐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부동산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도 부동산 입지에서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특히 수도권을 넘어선 지방에서는 가장 큰 호재거리 중에 하나죠. 일자리 때문에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교통도 좋아지고 생활 여건도 좋아지는 것은 그만큼 돈이 일자리 때문에 많이 몰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입지에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부동산 입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요건, 즉 수요를 당기는 요소라는 것이 이 세 가지 틀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입지가 좋다,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관점과 어떤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입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항상 뒤처지고 여기에 따른 가격 상승이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부동산 입지가 교통 쪽에 몰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투자가에 따라서 부동산 입지를 이것이 낫다, 저것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교통 호재가 하나도 없어서 부동산 입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부동산 입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입지에 관해서는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보수적인 관점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부동산 입지는 투자가가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